안녕하십니까.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뺐다 작가 이동신입니다. 책이 예약 판매된 지 좀 5일째인데, 뭐 기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스24시, 교보문고, 그 다음에 알라딘에서 전부 보험 분야 주간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차량 자기부담금 때문에 좀 이슈가 돼가지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험매일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자기부담금 권리찾기인가 선동인가 해서 그래서 아마 이 텔레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텔레비 보면은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쉬쉬하다가 고객이 요구하면 준다 이렇게 텔레비에 나가는 바람에 고객들이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유튜브 하시는 변호사님 자기부담금 지급해야 되는 안 주고 떼먹은 게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고 그래도 안 주면 소송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트럭과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은 단단해서 크게 안 망가졌는데 제 차는 이렇게 견적이 100만 원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내가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면은 보험회사는 그 돈을 포함해서 100만 원을 이제 수리 공장에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보험회사에서 트럭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구상을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과실이 50%면은 이제 내 보험회사에서 50만 원을 받아오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거는 이제 내가 20만 냈으니까 우리 보험회사에서 30만 원, 상대방에서 50만 원 이렇게 부담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 보험회사하고 트럭 회사하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과실 5대5로 합의가 되면은 그냥 깨끗하게 끝났는데 다툼이 생겨서 이렇게 소송까지 갔거든요.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과실은 이제 5대5가 맞는데 돈은 내 보험회사에다가 3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50%를 다 줬는데 근래에 그런 판결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봅니다. 법원에서 왜 20만 원을 떼고 내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30만 원 줬 중에 당신 고객이 낸 게 20만 원 있는데 고객이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20만 원을 빼놓고 30만 원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법적 근거 뭐냐면은 2015년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화재보험 일부 보험일 때 판결인데 아마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그렇게 내린가 봐요. 근래에 이제 이런 판결이 있다 보니까 마침 유튜브 하시는 변호사님이 이제 내용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자기 면책금을 고객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보험사가 이거 떼먹고 있는 거 아니냐. 연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기부담금을 요청해서 받고 그래도 보험회사 안 주면 소송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KBS, MBC 공영방송에서도 와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안 주냐, 고객 돈 떼매갔다 이렇게 방송을 해버리니까 자동차 보험 고객들이 보험회사 전화해서 돌리라고 하니까 보험회사 직원은 못 주겠다 하니까 지금 싸움만 대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손해보험협회하고 금융감독원도 보험회사의 그런 자기부담금 제도는 유지돼야 되고 좀 하자가 있으면은 조금 보완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하면서 보험회사 편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왜 유튜브 변호사님 틀렸고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는지가 보험 이론을 가지고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 보험 판결이 아니고 화재보험 일부 보험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부 보험이 뭐냐면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 친구가 시골에 이제 전원주택을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가액이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보험을 제가 2억 다 들라고 했는데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1억짜리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지나가다가 담뱃불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렸는데 쓰레기통이 불이 나면서 집이 홀랑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는데 보험회사에 청구하니까 1억밖에 안 주죠. 1억밖에 보험 안 들었으니까. 이런 경우가 일부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1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양실한 가해자라고 하는데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보험회사에서 양씨한테 1억을 먼저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상권 682조에 보면은
피보험자가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했으면은 먼저 청구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보험은 뭐 일부 보험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내 차가 1억을 들 때 뭐 1억짜리 보험을 들었지 뭐 비싸다고 뭐 5천만, 6천만짜리를 해서 보험을 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 보험도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그 자동차 보험에는 뭐 아예 일부 보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 하재보험 그 판결을 자동차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한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자동차 보험은 그 계약할 때 뭐 작은 사고에 대해서는 내가 뭐 20만 원까지는 무조건 부담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약관계에서 뭐 계약상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보험회사끼리라도 뭐 판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일부 뭐 그런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뭐 보험회사끼리 뭐 다투기는 다투었는데 과실만 가지고 다투었고 뭐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냥 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뭐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요. 둘째 또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1억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 뭐 자기 부담금이 보통 이제 2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뭐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뭐 보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상법에서 그 피보험자한테 우선권을 진 이유가 만약에 그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받아가게 놔둬버리면은 뭐 개인은 뭐 보험 드나마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상법에서 보험을 해놓은 거고, 뭐 자동차 보험은 그런 게 아니고, 뭐 금액이 소액이고, 뭐 계약상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셋째는 자동차 보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 화재 사고가 잘 나지도 않고, 나더라도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많죠. 뭐 사고가 나면 큰 불이 나죠.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경미한 접촉 사고, 뭐 금액이 뭐 20만, 50만짜리 사고는 매일 뭐 무수하게 나죠. 여러분도 뭐 운전하다가 뭐 차가 가볍게 긁히거나 조금 망가지면은 자비로 이렇게 수리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게 뭐 보험료 할증이지만은 뭐 이렇게 어차피 면책금이 뭐 20만 원 있으니까 뭐 그냥 내 돈으로 하고 마는 거. 그런데 그 조그만 접촉 사고나 뭐 그런 사고까지 다 보험에서 해버리면은 뭐 보험회사에서 할 일이 엄청 많아지죠.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접수되는 숫자만큼 아마 보험 처리 안 하고 뭐 가볍게 이렇게 자비로 처리하는 건들이 많을 거예요. 조그만 사고가 다 처리하려면은 뭐 수리비도 수리비지만은 그 손해사등 비용,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인력을 채우려면은 다시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 소손해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작은 거는 뭐 개인이 이렇게 부담하는 대신에 이제 보험료를 좀 많이 할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동차 그 자기부담금 20만, 50만 원 그 내는 대신에 그 원래 산정된 보험료보다 이렇게 많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 소손해 면책제도가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내 보험 들어놨으니까 차야 뭐 좀 망가지면은 보험에서 처리하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뭐 방관하는 거도 모럴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걸 또 방지해 줍니다. 일단은 내 돈이 먼저 들어가니까 뭐 사고도 예방하려고 또 노력하고 뭐 손해도 감소시키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 소손해 면책제도는 뭐 중요한 거고, 화재보험하고 다른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이론을 말씀드리면은, 보험회사가 이제 사고 보상을 해주는 거는 계약 관계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 보험 계약이라는 게 이제 약관이고, 약관의 구성력은 계약 당사자 간의 그 의사의 합치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의사설, 계약설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판례거든요. 그냥 제가 6개월 전에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보험 계약할 때 뭐 자기부담금 제도는 뭐 30년 이상 쭉 내려온 제도니까 당연히 내가 뭐 20만 내는 걸로 알고 이렇게 보험 계약을 했고, 뭐 보험회사도 그렇게 알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험회사하고 저하고 의사의 합치가 딱 된 겁니다. 뭐 오해 여지도 없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크게 반발하는 거고, 앞으로 뭐 저 법률학자라든가 뭐 보험학자들 자문을 받고 아마 대부분까지 갈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뭐 사고 난 적은 없지만은 뭐 그 자기부담금 20만 원, 30만 원 돌려받으면 좋죠. 뭐 그 큰 돈은 안 되더라도 뭐 술도 한잔 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20만 원, 30만 원이 그 돈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게 다 사실은 보험 계약자들 돈이거든요. 뭐 제가 뭐 돌려받으면 좋은데 뭐 또 그 다음번에 또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뭐 내 보험회사하고 상대해서 내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그 쌍방 가실 경우에 뭐 상대 보험회사에다 내가 돈을 또 지급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 보험회사만 불편한 게 아니고 뭐 고객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보험료 낼 거 다 내고 도로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다 부탁받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화가 나는 이유가 뭐 또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IT다 뭐 인공지능이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뭐 효율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효율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뭐 적정한 예가 아닌지 몰라도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갈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뭐 공약이니까 가야 된다, 아니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러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약속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세종에 갔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비효율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말고 최근에는 그 카풀 문제, 택시하고 카풀 문제가 있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카풀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카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뭐 원칙이라든가 명분도 좀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보험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나서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 비효율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툭하면은 보험회사 뭐 돈 떼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보험회사도 그 보는 시각도 이렇게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사회적 비효율 때문에 좀 잠시 흥분했고요.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제 책을 구입하셔도 좋고 아니면 보험 매일신문 그 오피언에 가시면은 제 칼럼이 뭐 한 20, 30개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